안녕하세요. 복인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산 투자 시 공급량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급량에 따라 얼마만큼 많은 수요가 받쳐주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한 지역에 50개의 지산이 있다 봅시다. 50개 공급 지역이면 핫한 중심 업무지구 정도 되겠네요. 이런 훌륭한 지역에 40개의 수요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개의 공급이 공실이 되겠네요. 무려 40개의 수요가 있는 이 지역은 과연 훌륭한 투자처일까요? 나머지 10개의 공급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임대인들 간의 임대료 경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임대가 맞춰진 40개의 공급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느라 가격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들 간의 경쟁으로 예상했던 수익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그럼 이번에는 공급이 5개인 지역으로 가봅시다. 공급이 5개면 중심 업무지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지역이겠죠? 이 지역에 수요가 8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요가 3개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 초기 선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적어 안정된 수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3개 이상을 더 지을 겁니다.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 사업성이 나기 때문이죠. 공급 8개, 수요 8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 보여지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은 꾸준히 늘어날 테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는 기점에서 높은 분양가에 공급을 받는 투자자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점의 중요성이 보이는 부분이죠. 선점의 중요성은 공급이 5개인 지역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공급이 50개인 지역을 포함 공급이 많고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일수록 효과가 나타납니다. 같은 지역에 평당 500만원대에 분양받은 사람, 평당 1000만원대에 분양받은 사람, 평당 1500만원대에 분양받은 사람의 수익률은 과연 같을까요? 어떤 지역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가격, 인건비, 건축 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전국의 지산이 1465개나 되니까요. 그렇다면 잠재 수요가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지금부터 복인부동산TV가 알려드리죠. 자, 위의 지역을 살펴보면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와 반대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역은 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의, 식, 주의 근본인 회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거대 산업단지의 유입은 도시를 탈바꿈시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인구가 증가하고 증가한 인구는 곧 인력이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고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면 또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 일자리, 환경이 좋아진 도시는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겠죠? 앞에 설명드린 지역은 도시가 확장되는 자급자족 도시로서 대부분 경기권, 넓게는 충청권, 강원권까지 나타납니다. 이 지역들은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공급은 과연 과포화 상태일까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소 높은 분양가로 수익률은 낮지만 많은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서울 관악구의 지산은 단 1개입니다. 그 외 서울 다수의 지역구도 지산의 공급이 현저히 낮은 곳이 많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서울 관악구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지산을 분양한다면 어떨까요? 아직 대한민국에는 기회의 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도 임대료, 두 번째도 임대료, 세 번째도 임대료입니다. 같은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층, 방향, 뷰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옥상공원이 있는 층의 평당가는 1,050만원, 뷰가 좋은 고층의 가격은 1,100만원, 일반 호실은 95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평단가가 가장 저렴한 일반 호실입니다. 층, 방향, 뷰는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뷰가 좋은 A 호실이 월 임대료 100만원, 평범한 뷰에 B 호실이 월 임대료 80만원이라고 하면 임차인 10명 중 9명은 B 호실을 선택합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코앞 한강뷰가 아니라면 층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당가가 비싼 호실을 고르지 마세요. 어차피 임대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금리, 대출 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타이밍 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금리 변동이 심한 시기일수록 전매냐, 분양이냐 각각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되고요. 대출 한도는 소득이 없으면 80% 이상까지 안 나온다는 점도 꼭 유의 바랍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양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검토 꼭 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준 당신은 별이 5개. 저희 복인부동산은 모든 매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분양 또는 전매 타이밍을 고민하신다면 언제든 전화 및 댓글 문의 환영합니다.